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2023년 봄, 일본 정부가 던진 2조 엔짜리 승부수. 나리타 공항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독일의 프라포트, 프랑스의 ADP, 네덜란드 스키폴까지. 유럽의 거대 공항 운영사들이 하나둘 도쿄로 몰려들었습니다. 승부는 뻔해 보였어요. 기술 선진국들의 축제가 될 거라고 모두가 믿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한국이었어요. 일본 전문가들은 어이없어 했죠. 한국이 감히? 언론도 조롱했습니다. K-팝은 잘하지만 공항은 글쎄. 하지만 1년 후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기술 강국 일본이 선택한 파트너는 다름 아닌 그 한국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비웃음을 받던 한국이 유럽의 거인들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 로웰입니다. 일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발표한 나리타 국제공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된 거였어요. 예산만 무려 2조엔, 한화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항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작은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 있게 유럽식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ADP, 독일 프라포트 등 검증된 유럽 공항 운영사들 중심으로 입찰 구도를 설계했어요. 이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입찰 명단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입찰에 왜 한국이 들어가 있죠? 이건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간부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인천? 그냥 환승용이지. 우리 나리타를 뭘로 보는 거야? 다른 간부가 거들었죠. 한국 놈들이 또 설치려고 하네. 독도 문제도 모자라서. 가장 연장자인 간부는 아예 짜증을 냈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일본에서 베껴간 게 전부잖아. 더 심한 말도 나왔어요. 저도 솔직히 한국이 글로벌 프로젝트에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레퍼런스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어조로 말했죠. 한국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일합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럽이고 감정적인 접근은 비효율의 근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무시와 조롱으로 가득한 회의실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설마 유럽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프로젝트 초기 실사 보고서를 검토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스스로 느꼈거든요. 나리타 공항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인데도 업무 대부분이 팩스로 진행됐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현금 위주였고 내부 결제에는 도장이 최소 4개 이상 필요했죠.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디지털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고위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우리 방식이 틀렸단 말인가? 한국식 따라하려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내부 저항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혁신에 대한 공포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일할 때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역시 일본은 보수적이야. 변화를 너무 두려워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환구시보에서 나온 기사는 정말 도발적이었습니다. 도장 찍는 일본, 스마트 아시아에서 퇴출되나? 중국이 일본 공항 시스템을 조롱하며 싱가포르, 중국, 한국과의 격차를 강조한 거예요. 이 기사는 일본 내 언론과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정부 무능을 비난했고 SNS에는 더 자극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이러다 한국 공항한테 배워야 할 판이네. 이런 댓글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시하던 한국이 갑자기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관방장관이 저를 호출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격이 걸려 있어요. 유럽은 안 될 경우를 준비하고 한국은 굴욕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미 기술을 넘어선 자존심의 문제가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설계한 구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프랑스 ADP와 독일 프라포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검증된 글로벌 플레이어였거든요. 나리타 공항 회의실에서 그들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스마트 게이트, 자동 수화물 시스템, 전면 비현금 결제 시스템,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역시 유럽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전면 폐기였어요. 저도 유럽 출신이지만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간부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건 일본이 아니야. 도장 없앤다고. 그건 도쿄대 없애자는 말이나 다름없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훌륭한 기술인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효율적이지만 너무 일방적이야. 전통을 고려하지 않아.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한 유럽 컨설턴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일본은 감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산업이고 감정은 비효율을 만듭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문화적 감수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한 참석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감성으로 접근하겠지. 그게 나은 걸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설계한 유럽 중심 구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구의 논리적이고 차가운 접근법을 보며 일본 사람들이 느낀 거리감.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표일이 왔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히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정적일지 보자고. 이도윤 본부장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기술력과 어떻게 경쟁할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부터 꺼낸 거예요. 2005년 저희는 필리핀 공항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을 어필해야 할 자리에서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다니. 하지만 그의 진솔한 고백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문화의 다양성과 승객의 감정 이해 부족이 패인이었다는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팩스를 없애는 대신 자동 변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도장은 전자화하면서도 도장 누름의 감성을 재현하겠다고 했죠. 현금과 카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결제, 고령층이 익숙한 UI 디자인까지. 저는 슬며시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야. 맞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거든요. 일본의 전통을 지우지 않으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철학 말이죠.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며 봐온 수많은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냉소와 조롱이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화려함보다 진심을, 기술보다 이해를 앞세운 발표 방식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실사단을 꾸려 먼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답게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첨단 자동화 시스템, 철저한 데이터 기반 운영, 무인 탑승 시스템.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최고였어요. 하지만 다나카와 일본 간부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이건 공장이야. 저도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효율은 완벽하지만 일본 고령층은 이걸 감당 못해. 기술은 훌륭했지만 뭔가 차가웠거든요. 히드로 공항도 비슷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인천공항 실사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도윤이 직접 마중을 나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유럽 공항 CEO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입국 절차는 3초 안에 얼굴 인식으로 끝났는데 안내 로봇은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따뜻했어요. 승객편의 라운지는 전통 다도방을 본뜬 디자인이었는데 한국 전통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핸드폰 충전, 샤워실, 심지어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 서비스는 히드로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디테일이었어요. 화장실에는 모든 칸마다 핸드폰 거치대가 있었고 기저귀 가리대는 물론 유아용 변기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음성 가이드,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높이 조절 가능한 체크인 카운터까지. 정말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면세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공예품부터 최신 K-뷰티 제품까지 마치 한국 문화박물관 같았어요.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문화 마케팅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특히 환승 관광 프로그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승객들이 서울 투어 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다시 오고 싶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승객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 공항이 주지 못한 인간 중심의 감동을 인천공항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환승객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실용적이었던 거예요.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글로벌 스탠다드가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실사단 마지막 날 이도윤이 한 가지 특별한 자료를 꺼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나리타 전용 설계 파일이라니.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장 전자화 시스템은 원형 도장의 감촉을 그대로 재현하는 진동 피드백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팩스 자동 변환기는 기존 기기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었죠. 엔화 연동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고령층 전용 UX 인터페이스와 안내서,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맞춤 환승 관광 프로그램, 일본어 원어민 응대 직원 배치 계획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런 수준의 맞춤형 준비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준비가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경쟁보다 함께 가야 할 이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일본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했다는 것. 저는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이웃이라는 철학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일본 간부들은 한국을 한국놈들이라고 부르며 독도까지 거론하며 비하했는데 정작 한국 쪽에서는 일본을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1년간 일본만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는 이 진심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진짜 성숙한 건지, 누가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건지 명확해진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이 사실은 가장 이성적이고 전략적이었던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히드로 공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서구식 효율성이 얼마나 차가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최종 파트너 선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는 유럽이 압도적이었거든요. 30개국 이상의 운영 경험, 98%의 자동화율. 숫자만 보면 당연히 유럽이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일본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나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제 소신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그들이 감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배려였네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추천은 인천공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유럽 출신인 제가 직접 한국을 추천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최종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30, 반대 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순간 저는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NHK가 이를 한일 협력의 새 이정표라고 보도할 때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어요. 진심을 선택한 결단이 역사의 순간이 된 거죠. 무시와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진심과 존중으로 끝난 겁니다. 저 자신도 변했고 일본도 변했어요. 계약 체결 후 이도윤이 발표한 일본형 공항 혁신 3단계 전략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1단계는 기존 시스템 보존과 디지털 변환 병행이었어요. 팩스를 이메일로, 도장을 터치식 전자도장으로 바꾸되 기존 방식도 존중하는 거였죠. 2단계는 지역별 문화 관광 연계형 환승 프로그램 구축. 3단계는 일본 전역의 공항 시스템에 인천공항의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급진적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혁신과 전통의 조화, 그것이 진짜 지혜였구나 싶었습니다. 시스템 전환을 앞두고 고령 직원들을 위한 교육 현장을 참관했을 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이도윤의 설명에 일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것 같네요. 그때 이도윤의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스마트 공항 포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일본적인 방식이었어요. 한국 기술과 일본 전통이 완벽히 융합된 아시아 표준 모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끝난 거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배운 서구식 효율성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걸.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경쟁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 파트너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걸.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이 입찰 명단에 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비웃었어요.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우아함, 네덜란드의 혁신성 앞에서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간 일본만을 위해 준비한 그 마음. 경쟁 상대가 아닌 이웃으로 바라본 그 시선.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이해를 우선시한 그 철학.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공항 운영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지혜였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획일화하려던 서구와 달리 한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이제 나리타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공항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일본 전통이 어우러진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나라의 진심이었어요. 한국, 그들이 증명한 건 이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가장 깊은 혁신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낸다는 것.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모델이라고.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냉정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